자, 전투토끼 민영배 의원님 돌아왔다. 김씨님께서 전투토끼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투토끼? 이게 뭐요? 아, 그거 저한테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시고, 인형 있잖아요. 이거 맨날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고, 그분들이 개딸 분들이 진 별명인 것 같은데. 얼굴에 그거 있잖아요. 의원님이 이제 염색을 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흰 토끼. 이거 올해가 토끼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토끼띠세요 혹시? 아니요. 전 토끼띠는 아닌데 그렇게 이름을 붙인 분들한테 언제 한번 물어보세요. 예. 연결해가지고 야, 왜 그렇게 붙였냐 하고. 그럴까요? 네, 저한테는 맞대요. 딱 맞대. 자, 전투토끼라고 붙이신 분들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유. 네. 추정은 그렇습니다. 추정은 전투토끼 네가 내 비타민이다. 미래중년 코난님. 벌써. 자, 민영배가 아니고 비타민영배. 비타민영배. 예. 그 연결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요. 자, 4시가 됐으므로 성원이 됐으므로 개회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개회 참.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오늘은 민주당. 예. 민주당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번에 그 복당 하시던 날 전화로 그냥 불시에 걸었더니 전화를 받아주셔가지고. 이제 불시에 이제 약간 이벤트처럼 전화를 그러는데 안 받으면 좀 민망하거든요. 바빠가지고. 뭔 상황인지 모르니까. 댓글창에는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이 뭐 푸른 나무를 쌩 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민영배 의원 하면은 이제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가장 선명한 국회의원 이런 표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치 보는 사람들. 이러저러한 이유로 눈치 보면서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꽉 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 예, 있나요? 많이 있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말씀들 다 하고 싶은 말씀들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의원님 의문스러우실까요? 아시면서. 그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안 믿어요. 저한테 의문스럽다 그러면 맨날 이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면서 제 앞에서만 그러시잖아요. 제 앞에서만. 들켜요,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한 3 정도 되면 네. 언론에 대고 하는 이야기는 한 30 정도 되는 분이라서 내 앞에서만 왜 이렇게 의문스러우세요? 같은 팬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선명하세요 그러면 제가요. 이제 그런 얘기 듣는 걸 좀 즐기시는 것 같고. 사실은 상처예요, 좀 그런 게. 제가 그때 파란 남자들 할 때 예. 4분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몇 년 지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중 메시지가 그때도 최고였어요. 저 빈손으로 왔는데. 민주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웰컴 투 민주당. 당원으로서. 복당이 선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참. 그 이재명 대표께 그러면 선물 고맙다고 하십시오. 예. 그리고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겪어본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새날 시청자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요 하는 이야기를 가장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 같고. 그럼 다행이긴 한데 이게 자꾸 당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니 표가 되느냐 안 되느니 이렇게 왜곡을 하는 바람에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물론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스펙트럼도 넓은 편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넓은 편인 당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선명한 목소리가 앞으로 끌고 갈까 봐 그걸 붙잡는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전 제가 봤을 때 정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선거는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선거는 강하게 싸우는 모습 보여달라는 게 국민의 뜻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렇게 민주당이 그런 스탠스를 보이면 싫겠죠. 근데 그 시각을 자꾸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심는 거예요. 제가 국회라는 곳에 와서 민주당 소속으로 있을 2년 동안, 그리고 민주당 밖에 나와 있는 1년 동안 가장 아쉬운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싸워야 할 때인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리고 싸우자 그러면 계속해서 무슨 중도층이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역풍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견고하게 뭉쳐있던 지지층이 자꾸 이완되는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대선 때 그랬고 대선 지고 나서 검찰개혁 입법 때 그랬고 그다음에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또 그랬고 그리고 결과는 늘 패배였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의도 정치에 아니 민주당 여의도 정치에 그런 DNA가 정말 있는 건가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밖에 있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들었는데 하나는 그쪽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의 기대 혹은 가치 의미부여 이런 게 있구나. 그것도 제가 동시에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쭉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거든요. 그동안 흐름이 어떻게 됐냐 하고 그랬더니 처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찬반이 6대 4쯤 됐어요. 찬성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뭐 정확하게 57대 뭐 40몇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는데 그게 앞장을 쓴 셈이잖아요. 앞장을 서고 나서 그때 이렇게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게 온당하냐 물어보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한 9%포인트, 10%포인트 정도 안팎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행 처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합의 파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탈당하고 나니까 합의가 됐는데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잖아요. 이거 바람직하냐 안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는 한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쭉 와서 제 복당까지 왔어요. 제 복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되게 정확하게 하면 그 같은 조사예요. 쭉 정기 조사하는 건데 52.8대 47.2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는 있는데 여전히 민영배 복당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쪽이 조금 더 적어요.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수렴해 간 상황이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이 실체가 뭘까 하고 봤더니 우리 사회에도 어쨌든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가치 의미 부여를 하는 층이 생겼다. 그게 저는 중도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 분들이 생겼다. 저는 이번에 저한테 남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거 할 때는 돌진하는 거였거든요. 아니 지금 무슨 국회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밀고 나간 거였는데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층이 그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나 국힘 고정 지지층 아닌 분들 중에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조금은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제가 오만할 생각은 아니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사실은 두 가지가 제가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하나는 아니 내가 국회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검찰개혁에 동의하거나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 지지를 해줘야 맞는데 딴지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자기 정치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죠. 그게 하나 좀 이상했고 또 하나는 국힘이 저렇게 제 표현을 하자면 반정치 정치 파괴 행위를 합의를 그렇게 막 깨버리는 이런 파괴 행위를 했는데도 이게 제 위장 탈당이라고 공격하고 꼼수 탈당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10이면 100이면 여기는 1이나 10도 안 되는 거예요. 10%도 안 돼. 근데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탈당을 한 것이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게 여기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정치적 합의가 됐는데 이걸 깼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건 조정위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사실은 정치적 합의를 파기한 쪽에다 세게 뭐라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딱 들어온 게 역시 이 보수 언론, 보수 정당 그리고 검찰 이 카르텔이 수구 카르텔이 정말 견고하구나. 그럼요. 예. 정말 견고하구나. 그러니까 새날 정말 애쓰는구나. 그럼요. 새날이 없었으면 민영배 의원 지금 뼈도 죽었을까, 아예? 못 추리면서 죽어버렸을까. 그러니까 이 쉽게 표현해서 아주 유치한 이야기로 한편 먹고 하는 정치 노름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조국 장관 그 건이 있기 전에 여론조사 저는 기억해요. 검찰 개혁에 대한 찬성이 한 75% 정도. 그렇죠. 됐다. 훨씬 높았죠. 70% 넘어갔죠. 그게 이제 정치 영역으로 오면 온갖 선동들이 등장하고 여론조사 등의 스킬이 등장하고 조중동의 시각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요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민영배가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걸 프레임화 시켜서 꼼수 탈당이라는 네이밍을 딱 해놓고 나니까 그 후로부터는 정치 저관여층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꼼수로 탈당을 한 건 나쁜 것 같은 이미지. 제가 그 프레임에 걸려서 네.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쪽에 더 증폭시켜가지고 더 세게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이걸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아니까 그때 피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 사실은 새날은 매일 나와가지고 계속 이거 얘기를 할 걸 그랬어. 그때는 제가 당 생각하느라고 조심스러워서 그랬는데 근데 또 그러지 않아서 지금 살아있는지도 모르죠. 네. 복당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쪽이 만든 프레임으로 이재명 대표 대장동 뇌물 같은 프레임을 계속 던지는데 만약에 내가 조심하겠다고 언론 같은 데 등장하지 않으면 대중은 뭔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와서 아무 일 없다는 걸 보여줘라.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주 신나는 제안을 하나 하자면 예. 앞으로 모든 언론은 새날의 방침에 예? 잘 따르라. 이런 뭔 그 선언 같은 걸 좀 하고 안 지키면 혼짝을 내는 뭐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되나 싶다니까. 의원님이 민주당 복당하시더니 많이 업되셨구나. 뭔 말씀인지를 내가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아니 그 언론의 그 수구 카르텔이 너무 세니 이것을 좀 깨는 방법이 뭘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그게 깨지겠어요. 저는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의 모든 아젠다는 상식에 기반하면 돼요. 그거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지금 민주당 정치인 중에 민영배를 제외한 상당수 정치인들은 이게 자꾸 중도 확장하면 선거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상식의 기반이라는 게 중도라고 하는 것이 지지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선거 투표율이라는 게 뭐 총선 그럼 한 60%뭐 플러스 마이너스 안짝인데 그러면 저는 여론조사나 투표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쪽 지지층이 견고하게 뭉치고 뭔가 힘이 나 있고 신이 나 있느냐. 이게 여론조사지 여론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일단 보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여론조사나 투표에서 내 의사표시를 포기해버렸을 때 한쪽이 총선을 압승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전에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도 그 대목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중도라고 하는 정말 이 모호한 개념으로 정치판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짓을 하는 정당은 망하게 돼 있다. 예. 예. 자 그러면 민주당 복당 여론 이야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요. 질문하는 게 그 탈당 과정에 있어서 짧게 나는 왜 탈당할 수밖에 없었나의 복기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원래 이것도 바로잡아야 돼.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탈당을 해서 법사에 가서 뭐 안건 조정이 어떻게 돼 이렇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그 자료를 하나 이렇게 뽑아서 보니까 누구예요? 저기 그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검수안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곤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라고 해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거든요. 예. 제가 먼저 법사위에 갔어요. 인사청문회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저를 탈당시켜서 법사위로 보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네.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이 몰아붙이니까 온갖 보도나 칼럼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사실인 양. 사실인 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원대가 딱 주호영이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 딱 받아가지고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요 구조, 이 짬짬이 구조 때문에 정말 힘들던데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민주당이 정권을 뺏겼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불과 1년 전에 검사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정권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전에 기존에 하던 합리적인 방식으로 순서를 밟아가지고 절차를 따라서 가면 국회 법을 취지에 맞도록 운용해 가면 그러면 검찰 국가, 검찰 독재 국가, 검찰 독재가 판을 치게 될 거다. 그 횡포가 정말 심란할 거다. 이게 다 예견이 됐어요. 저는 이 예측의 차이가 제 행위에 대한 판단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보는데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정권이 끝나가요. 이걸 지금 안 해놓으면 보나마나 다음 대통령은 이 법을 포함한 거부권 요즘 보셨잖아요. 예.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게 눈이 뻔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완성해야 된다. 개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못하니 저쪽하고 합의해서 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양자 의원이 뭐 지금 와서니까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우리 당에 있다가 탈당을 하신 분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고민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그 전날, 그러니까 제가 4월 20일에 탈당을 했는데 지난해 그 전날 19일에 모입니다. 법사위원들하고 저는 이미 그때 법사위 이미 가 있었어요. 인사청문회,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문에 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단하고 법사위가 모여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나온 결론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 탈당을 하는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만약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해야 된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탈당을 할 거냐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은 본인 뭐 주변의 어떤 비위로 인해서 민주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당연히 그 양양자 의원은 검찰 개혁에 찬성할 줄 알았더니 양양자 의원이 언론에 대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니까 찬성 안 하는 상황. 만약에 그 상태에서 뭐 위장 탈당 이런 것보다 이제 그게 그런 거죠. 안건 조정이라고 하는 게 다수당이 그러니까 과반 그리고 야당들 중에 큰 당 국민의힘이 2명 그리고 무소속 뭐 여기까지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1교섭단체 과반 3명,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3명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했으면 양양자 의원이 비교섭단체니까 1교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그중에 한 명 들어갔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작업을 이제 이렇게 의논하고 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확인되는 순간 민주당은 이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멘붕이 왔죠. 그때 당시에. 그랬죠. 그래서 이걸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누군가가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1교섭단체 아닌 의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가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건 아니었어요. 그때 그럼 누가 하는 게 좋지까지 나왔는데 그 전날 19일 날 그때 거론된 사람이 저랑 동작 이수진 의원님
그리고 지금 김진표 의장님 이렇게 거론이 됐었던 거죠. 어. 김진표 의장님은 그 당시에 이분은 의장을 할 뿐이니까 어차피 탈당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분이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날. 사실은 저는 원래 만약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라 하고 이 탈당 원서를 써서 오전에 드렸는데 당에 제출을 해드렸는데 오후에 저는 아직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미치겠네. 그냥 민영배를 절벽에 세워놓고 아직 뛰어내릴 생각이 없는데 밀었구만. 그렇다고 와야죠 사실은. 양반들이 그래놓고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요. 제가 오늘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볼게요. 그랬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선당후사장인 거잖아요. 내가 민주당을 탈당하지만 민주당의 개혁에 내가 한 몸 희생하는 살신성인인데. 아니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은 이런 때 우리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가령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그 링컨의 리더십 그걸 좀 보고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정치인들은 이런 때 어떤 판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하긴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저한테 이게 제 몫으로 와요. 밀려와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제 운명을 맡기고죠, 당에다 사실은. 내가 써드릴 테니 이거 가지고 알아서 하시라. 그러니까 그걸 이름하여 살신성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게요. 그 좀 이상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마이크 예. 꺼. 내가 할 말 다 할 테니까. 그러세요. 예. 하여튼. 어쨌건 그렇게 예. 돼서. 근데 당내에서도 일부 소수지만 비판이 나와온 거란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꼼수를 거지 뭐 탈당을 해야 되니까 검찰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민영배가 꼼수 탈당했다라고 소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 주류들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 일부 하신 분들은? 뭐 주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뭐 당 대표 출마하신 분도 있었고 뭐 또 중요한 그 당직을 맡아서 계신 분도 있었고 또 뭐 선수가 많은 고참도 있었고 뭐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정말 열이 받아서 막 속으로 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민주당의 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거하고 자기 정치가 맞물려서 딱 괜찮은 소재가 하나 등장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비판하면은 조중동이 열심히 써주고. 아니 그거는 인지도 올라가고. 아예 그냥 서로 상의는 안 했겠지만 늘 제가 1년 동안 보니까 늘 루틴하게 그렇게 가요. 패턴이죠, 패턴. 네, 패턴이야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 민영배가 없었으면 검찰개혁 못했을 텐데 그 논리로 간다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주장과 동일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끔 나중에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 이거 같이 하자고 의총에서 모두 다 당론으로 결정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예. 자기 부정이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 그랬는데 이재명 지도부가 작년 8월 달에 선출되고 나서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도 민영배 복당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복당이 막 미뤄지는 거예요. 그때 좀 그 대목에서는 제가 두 가지 대목을 짚어드려야 돼요. 하나는 제가 왜 원래 6월 1일이 그 선거일이었잖아요. 그때 저를 박지현, 윤호중 위원장 이 두 분 공동위원장 시절에 이분들이 복당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 했다고요. 방식은 이번에 했던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아니 당 때문에 나갔으니까 당에서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복당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선거 지고 나서 실무적으로 준비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복당을 못 시킨 상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더 이상 열 수 없고
없게 되고 해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우상호 체제로 넘어갔어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로. 그때 왜 전 위원장들이 정해놓은 것을 신임 위원장은 거부했을까? 이게 제가 의문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때 나온 얘기가 사실은 헌재 판단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였고. 이게 만약에 먼저 복당을 해버리면은 헌재 판결에 불리하게 작동할 그렇죠. 수도 있다. 그 논리였죠. 그랬죠. 저는 그 당시에 지금까지 헌재가 이런 비슷한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건 보나마나 그때도 이미 정해져 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겠지만 법은 유효하다고 할 거다. 그때 뭐 이미 다 검토를 해보니 그렇게 나왔죠.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상을 헌재가 9월 정도 언제 할 거다 그랬어요. 그 새로 비대위가 출범한 게 시작된 게 6월 초니까 9월 언제면 석 달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아무리 법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기존의 뭐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도 혹시 모른다는 거였어요. 헌재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라 이게 진짜로 위장 탈당이 되어버린다. 근데 형식 논리로 보면 제 탈당이 탈당인데 거기에 위장이란 말을 붙인 건 정치 공세이지 다른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늦어졌는데 그때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게 4개월로 5개월 하다가 올해 이제 4월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자, 거의 1년. 왜 이렇게 헌재는 이렇게 느릿느릿 했을까? 당시에는 빨리 끝낼 것처럼 했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시행이 돼버리면 헌재가 그 다음에 다른 얘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걸 헌재가 아니라고 하면 이 법을 다시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을 헌재가 할 수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는 시행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6개월 이내에 끝냈어야 맞는데 이거 왜 이렇게 끌었을까? 저는 그 대목이 또 한 가지 궁금해요, 사실은. 뭐 답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뭐 정무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둘 다 제 의문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헌재가 확실히 느리긴 해요. 지금 오늘 이상민 헌재 들어가더라고요. 아따, 근데 보세요. 임기 끝나게 생겼어. 보세요. 예? 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아니 다시 그걸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시행이 된 다음으로 선고를 미뤘는지, 예? 헌재가 일부러 예, 미뤘는지, 아니면 저는 저 때문에 제 복당 여부 때문에 헌재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때 저 헌재로 넘어갔을 때 저랑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요거는 국회의 사안이기 때문에 네, 헌재가 그걸 가지고 헌재에 거기가 걸고 넘어가지 않을 무효화시키지 거다. 못한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그렇죠. 최대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게 분위기였다 이런 거고.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시고 그 탈당으로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다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로만 따지면. 네. 일단은 그러면은 잃은 것은 아니 제가 그래도 좀 깔끔한 이미지였잖아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게 겸손이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해드리는 거고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제가 좀 비교적 점잖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까 저한테 전투토끼라고 그러셨잖아요. 전투토끼. 그거 댓글창에 올라온 거고. 전투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버려서. 그런데 뭐 그거야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도 세게 공격을 당해서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제 이미지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몸이 망가졌어요. 제가 가서 그렇게 탈당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도저히 못 견디겠길래 가봤거든요. 병원에. 거의 혈액 검사부터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해봤더니 이 뇌만 빼놓고 뇌혈관만 빼놓고 거의 임계치예요. 성한대가. 그래서 수술도 안 받으셨죠? 아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식이요법을 좀 했거든요. 한 넉 달 하니까 몸이 완전히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른바 저탄고지라고 하는 그걸 한 거예요. 탄수화물 가능하면 안 먹고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냥 몸무게 좀 빠졌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담석이 자랐더라고요. 담석. 아, 참. 사리가 생겼구만. 그렇죠. 고기 먹고 제가 지금도 그거 이렇게 갖고 있는데 원래 많이 있거든요. 담석이. 1.2cm까지 커졌어요. 그래서 설 인사를 드리려고 막 가서 하루 처음 시작하는데 아이 웬걸 거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지난 설에 설 인사를 아예 못 해버렸습니다. 아. 그 설 연휴 기간 동안 그랬죠. 기억납니다. 온전하게 네. 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거 SNS에 올리셨잖아요. 담석. 그거 나올 때. 제가 끝나고 나올 때 자, 이제 그러니까 잃은 것은 건강? 뭐 건강과 이 전투 이미지 네. 이걸 뭐 좋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얻은 것은? 얻은 것은 한 세 가지쯤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 정치를 바라보는 특히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정당은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기에 나름대로 객관성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정치를 보는 내공 같은 게 어쨌든 조금은 생겼어요. 이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다양한 이 면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사람들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객관적인 상황이 예, 되죠. 예. 예. 무소속 민영배. 예, 요 느낌은. 그런 게 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저도 모르게 그런 과정에서 단련되고 좀 정치적 자산이 좀 형성이 됐다. 사실 제가 이재명 지도부 같이 해보려고 최고위원 출마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복당이 일찍 됐다면. 예. 예. 그럼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복당을 계속 안 하더라고요. 결국 못했지. 그러니까 6월 1일만 됐어도 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권이 딱 느낌이 이게 검사들이 아주 판을 치고 저게 분명히 검찰 독재라고 하는 게 분명히 보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지하지? 이거 당이 튼튼하게 저거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당 지도부에서 일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못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이 길이 오히려 더 나았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좀 선명하고 정치적 자산도 생기고 심지어는 그 자산 중에 하나는 작년에 후원금을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2배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 6월 이전에 다 차버렸어요. 그게 10,000명 넘는 분들이 어. 뭐 1,004원부터 시작해서 500만 원까지 10,000명 넘는 분들이 보내오셔가지고 저희 그때는 이런 말도 못했어요. 사실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겠죠. 예, 저희 그 후원회 간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게 제가 말하는 마음의 빛 이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예. 당선 안 될 거 알면서 부산에 계속 출마하면 마음에 빚이 생기는 거 똑같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탈당하는 말씀 아니죠? 아니요, 충분히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빚은 어디로까지 올라가냐면 민주당 주류가 뭐 친문이라는 네이밍을 갖고 당시에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을 때 나도 친문이지만 청와대에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비서관 했던 친문이지만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이재명 지지선언한 게 의원님이시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계속 마음의 빚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갚을 방법이 없으니 정치 후원금이라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00원 이상씩 보내주십시오. 1,004원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뭐 영수증 발행 비용이 더 든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자산들 특히 이제 정당 체제가 얼마나 불안정한 건지 아까 말씀드린 그 수구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 건지 검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시면요. 제가 오늘 의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많이 성숙해지셔가지고 옛날에도 성숙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막 3년 묵은 묵은지가 되셔갖고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저는 아니, 여전히 정치 이론을 서로 주고받는 토크를 한번 매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실래요? 그럴까요? 저는 사실 할 얘기 많아요. 특히 저처럼 저기 이른바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청와대에도 갔다가 다시 또 지역에 가서 지자체를 하다가 다시 또 청와대 갔다가 다시 국회에 들어온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다른 시선으로 얘기할 알겠습니다. 것들이 있는데 예. 충분히는 못했죠 그동안 사실.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 예. 오늘 시간이 40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자, 그 전투 토끼 시간을 정상적으로 한번 가동을 해서 정치 이론 이야기를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예, 뭐 고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이런 건 못하겠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얘기는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생활형 정치. 이제 이게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이지만 정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특별한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면 돼요. 어, 자, 내가 검찰 개혁에 앞장서는 게 득표에 더 도움이 되냐? 현장에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행사를 졸라 쫓아다니는 게 도움이 되냐?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지역에 도움되는 거요? 아니 자기 득표에 도움이 되는 거.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당에서 예를 들면 특정한 이슈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정치적인 행보를 세게 하는 거. 전자도 전자. 지역 활동이 득표가 더 된다고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신 후자. 전자였어요.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미신이 있어요. 신화? 미신까지는 아니고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실화. 현장 활동을 뒤지게 쫓아다녀야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제가 해봤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고 실제로 행동하면 아까 그 뭐 마음의 빛 이론이라고 그러셨나요? 뭐 거기까지는 뭐 정립이 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그래야 국회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당도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요즘 같은 봄에 막 새벽에 어디 가서 봄나들이 가거나 어디 무슨 행사가 나가면 거기를 빠짐없이 가거든요. 주말이면 막 하루 토요일에 한 10대씩 가요. 그리고 저녁을 한 3번씩 먹고 이렇게 되는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 차원 혹은 정치 전체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길을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 그런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이 같은 시간에 뭐 전투토끼의 시선으로 본 정치, 뭐 화요일요? 화요일 시간에요? 가제 뭐 본회의 있거나 그러면 빠지시고요. 어디 봐볼게요. 화요일. 자, 매주 화요일에 이게.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하셔도 되고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 좀. 예, 하여튼 시간 한번 잡아보는 걸로. 예. 자, 저는 그저 의원님한테 느끼는 소감 뭐냐면 제가 이제 광주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광주 사람들은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 디테일은 잘 몰라. 먹고 살기 바빠서. 네. 근데 정치 이념에 있어서는 다 선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정치에 어마어마하게 뭔가 디테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 착각이고 네. 이념이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 민영배는 왜 민주당이 왜 저 광주에서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당이 한참 휩쓸 때의 시선이 안철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 문재인 체제에 민주당이 잘 못 싸웠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밀어주는 거는 이 안철수 지지해서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갖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잘 싸우지 못하면 광주 사람들은 안 밀어준다. 거기에 이제 이번에 그 지방선거 때 그런 흐름이 작년에 있었고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만약에 광주의 국회의원이 한 5분 되시나요? 8명이요. 8명이요. 8분의 국회의원들이 민영배처럼 싸웠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다. 네. 죽은 자식 뭐 만져봐야 소용없고. 다음에 잘하면 되죠. 네. 저는 네. 지금부터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사실은 딱 대선 끝나고 나서 제가 일찍 시작했잖아요. 이를테면. 끝나고 나서 정말 심각한 회의가 들더라고요. 한 달쯤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야 조용히 임기만 마치고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약해지셨네.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와 이거 하는 걸 보니까 점점 더 사실은 좀 이게 좀 생기더라고요. 더더구나 제가 탈당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고 나서 그래서 진짜 늪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좀 망가지고 이렇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개인만 놓고 봐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일찌감치 저렇게 다시 뛰어드는 거에 별로 찬성하지 않았거든요. 좀 적절한 타이밍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지금 정치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죠. 그때 되는 게 너무나 좋았겠지만 정말 저걸 큰 사람 만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 야 이거 5년 뒤에 다시 한번 해봐. 제가 꼭 재선을 하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정권 찾아올래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그걸로 버팁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죠 뭐. 이제 윤석열 1주년 지나고 나서 또 할 얘기 많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감질나게 방송을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왜 민영배가 탈당해야 했는지 다 아시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래도 한 가지는 좀 이 탈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탈당 이후 상황 관련해서 한 가지는 좀 말씀드려야 돼요. 네. 국힘 쪽 그다음에 수구 이 카르텔 이쪽 진영은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의도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요. 이 합의를 깬 것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잘 작동해요. 거기 넘어가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이제 그 언론이 원래 갖고 있는 그 매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작동해서 그런 것이기도 한데 봐보세요. 제가 그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합의했을 때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개정에 합의했을 때 제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와,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권성동 대표가 자기도 검찰에 당해봐서 이게 지금 필요하고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고 이거 당내에서도 합의가 돼서 되게 괜찮은 선수가 있네. 국힘에 저런 정치인이 있네.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봐보세요. 그걸 깨는 과정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윤석열 한동훈 이 검찰 권력의 쿠데타적 이 정권 잡기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봐보세요. 어떻게 해서 조국을 그렇게 조지겠어요. 아무리 조져도. 이게 의도를 가지고 계속 가요. 지금 그게 이재명까지 계속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진영의 분명한 지지자분들 이걸 다 아시는데 이른바 그 합리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2층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2층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하셔요. 사실은. 서로 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상기시켜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 예. 5.18만 해도 그래요. 이번 다음 주에 가가지고 아마 세게 쇼를 할 겁니다. 또 근데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잘못이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속은 잘못이다. 사람 잘못이다. 알겠습니다. 야, 그래도 민영배 의원하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니까 제 속이 좀 풀려요. 해장국 먹는 느낌? 조금 다행이네요. 그런 왜냐면요. 기회라도 해서. 예. 제가 좋아하는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들만의 시각이랄까 세계가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접혀지지 않는 뭔가가 있거든요. 의원님 그게 없어서 좋아요.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서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 역할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의 아니 연설도 저보다 잘하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집판 돌아가는 것도 잘하시고. 자 그러면은 제가 무슨 이렇게 역할극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영혼만 바꿔보는 걸로. 자, 영혼만. 네, 영혼만 바꿔서 국회 한번 가세요. 제가 한 남아있는 한 11개월 동안 의정 활동할 테니까 여기 생활 진행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우리 토끼 전투 토끼 민영배 의원과 비타 민영배 의원과 오늘 함께 오늘 저 참 광고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뭐든지 하세요. 20초만.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조금 좀 이렇게 활동을 해보려고 해서 보니까 구독자가 지금 4만 6, 7천 이 정도 왔어요. 이게 10만 넘어야지 힘이 생긴다면서요. 자 여러분 민영배 의원 유튜브를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만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이쪽하고 그러니까 새나라하고 민영배 TV가 콜라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요. 해보시고 지난번에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때 워낙 중계가 상태가 좀 안 좋았지만 네. 자 민영배 TV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지금 45,700명 정도 되는데 35,700. 할 수 있는 만큼만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검색창에 민영배 TV 치시고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민영배 TV도 이제 새날 계열사로 네. 그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그럼 첫 계열사가 되는 거죠? 아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계열사 중에 이제 우량주. 아직은 어. 잠재적 우량주에. 자 오늘 만나 뵙게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네. 특별한 일 없으면 모시겠습니다. 꼭 구독자 좀 늘려주세요. 네, 구독 좀 늘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 예. 방에서 꼭 말씀드리고 오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민영배 TV 구독 좀 해주시고 오늘 민영배 의원과의 만남은 이걸로.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